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행복이 주제인데 왜 선동까지 알아야 되느냐? 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동, 거짓 뉴스, 요즘 뭐 딥페이크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뭐 성적 음란물들 많이 만들지만 사실 또 한쪽에서는 거짓 뉴스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것에 우리가 선동이 돼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 그때 사실은 그 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는 선동당하지 않는 능력이 행복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심리학자, 대단히 위대한 심리학자죠. 프로이드 선생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단은 결코 진실에 목마른 적이 없다. 집단은 환상을 요구하고 환상 없이는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뭐 집단지성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집단은 모이면 그냥 광기, 선동, 그리고 감정을 폭발합니다. 분노가 쌓여서 그것이 폭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군중이고 집단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선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면 일단은 선동의 두 가지 맥락을 좀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프로파간다입니다. 프로파간다는 일정한 의도를 갖고 조작된 사실로 사람들의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선전입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의 오른팔 괴벨스가 있었죠. 그죠? 웅변, 그 다음에 신문, 라디오, 집회를 통해서 계속 선한 독일 국민들을 점점점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광폭한 나치즘의 광신도로 만들어버렸죠. 이것이 프로파간다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어떤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마타도어요.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계속 선전선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동의 맥입니다. 그러면 선동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선동은 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화자가 있습니다. 이 화자가 프로파간다든 마타도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기의 기술이 있죠. 사기의 기술이 뭐죠? 10%의 지질과 90%의 거짓을 적당히 섞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누가 이것을 퍼뜨리게 되냐면 나팔수들이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스마트한 대학 교수, 아니면 대단히 멋진 가수, 뭐 이런 사람들, 메신저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인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공연이라든지 TV라든지 대학에서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력적인 메신저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메시지에는 중심이 별로 안 가요. 그리고 당연히 메신저를 믿으니까 메시지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가 돼요. 처음에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10%밖에 안 되고 90%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반반이 됩니다. 그랬다가 얼추 논쟁거리가 될 만하고 에이 설마 그랬을까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또 문제가 되냐면 레가시 언론들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조중동, 뭐 경향, 한겨레 뭐 이런 데서 그걸 받아다가 사실로 꽝 찍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이제 처음에 10%의 진실이었던 것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매력적인 메신저들을 통해서 50%로 증가됐고
그 다음에 레거시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100%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믿어도 돼요. 이러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동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선동에 약할까요? 그거는요, 가장 큰 이유는 인지절약입니다. 우리는 빨리 판단하고 싶어요. 뇌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빨리 아는 게 실패하더라도 효율적인 겁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선사시대에 밖에서 동물 울음소리가 크게 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거길 갑니다. 가서 공룡의 눈을 마주쳐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더라도 인지를 절약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동물 울음소리가 난다면 무조건 짐 싸서 도망가야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공룡이 아니었다. 그냥 나의 착각이었다. 그러면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자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인지 절약이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지 왜곡이 따라옵니다. 자꾸 인지를 절약하다 보면 편견이 생겨요. 그 편견이 인지를 왜곡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의 사실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모자라서 선동을 잘 당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냅두면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선동 당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엔요, 이 메신저 효과가 있어요. 이 메신저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주 잘생긴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멋진 연예인, 셀럽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막 합니다. 근데 그것이 메신저가 매력적이니까 사실 메시지도 힘이 실리죠. 그리고 나는 또 어때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추종하게 되면 나도 뭔가 그 사람과 공유되는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나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패션 같으면 스타 패션이죠. 그죠? 스타들이 뭐 무슨 반바지를 입었다. 그러면은 그 반바지 입으면 나도 그 연예인처럼 매력적이고 섹시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들죠. 이것이 사회, 심리, 철학, 종교, 정치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들 아주 사회에서 매력적인, 정말 선하고 착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고 뭐 기부도 많이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에 현혹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요, 본성 자체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집단에서 나만 떨어져 나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제일 먼저 희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대는 내가 그 조직에 안 들어가도 돼요. 50% 됐을 때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동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러다가 100% 되면 내가 원래 성향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이 100%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동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동을 안 당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 개인은 일단은 감정이 평화로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중은 달라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군중은 결국 하나의 감정으로 통일됩니다. 뭐요? 분노요. 다 억울합니다. 다 피해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프로파간다, 마타도어들이 먹이를 던져줍니다. 탁, 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네가 지금 슬프고 괴롭고 쟤 때문에 가난한 거야 라고 던져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떼처럼 우리가 달려듭니다. 그리고 정말 희열에 차서 그 대상을 물어뜯기 시작하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한 개인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을 죽인 거는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계속 고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냐, 매달아야 되냐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묻습니다. 근데 성난 군중은 화가 나 있으니까 매달아라, 매달아라, 매달아라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매달은 겁니다. 로마 황제가 매달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군중들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겠다고, 메시아야겠다고,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예수를 같은 민족이 자신의 구원자를 자기들이 죽였습니다. 이게 군중이고 이게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동에 안 당하시려면 아주 좀 차갑고 조금 냉정하고 그다음에 이 약간 개인주의 성향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한 발 뒤로 좀 물러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언하는 거는 첫째,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계속 루틴화돼서 살아가게 돼요. 생각도 습관처럼 움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자기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죠.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자기 자신은 절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또 기분에 의해서 기억을 저장하는 습관을 좀 버리세요. 우리가 기억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감정이라는 것으로 덮어요.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벚꽃을, 똑같은 낙엽을 봤는데 내가 남자친구한테 차였다. 내가 어제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잿빛으로 보입니다. 내가 어제 뭐 로또 뭐 한 2등이라도 됐다. 그러면 막 이게 핑크핑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감정을 좀 뺀, 그 필터로 좀 빼고 객관적으로 하얀 필터, 정말 맑은 필터로 정확하게 사실을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 못되게 살라. 예,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어요. 그렇게 안 착한데 서로 무슨 착한 사람 대회하는 것처럼, 누가 메달 주는 것처럼 서로 저도 착해요, 저도 착해요, 저도 감성적이에요. 저 T입니다. 그 T라고 해서 뭐 죄진 거 없잖아요. T라서 더 행복해요. F라고 해서 뭐 더 뭐 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감성적인 거, 왜 어떤 경청, 남이 얘기 잘 들어주는 거, 뭐 이런 거에 무슨 그 발작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결국에 다른 사람 말에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되고 귀가 얇아지게 되고 내 의견이 아닌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조금 못되게,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선동에 안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 논거와 증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논거는 뭐예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동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뭘 던져요. 그 다음에 반응이 봐서 조금 먹힐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론이며 이유며 상황을 갖다 다 들이밉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이 스노우볼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선동이 돼서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에 되죠. 그러면 증거는 뭐냐? 증거는 믿음, 진술. 그래서 진실하거나 타당하고 뒷받침을 할 만한 정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진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합당한 증거, 이 정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믿고 싶어 하는 것이 논건지 증건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논거라면 한 발 물러서야죠.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결국엔 성난 군중이 됩니다.
그러면 내 개인적인 행복, 그리고 나의 어떤 건강, 그리고 나의 어떤 경제적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선동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어요. 네. 정말로 선동당하지 않는 깨어있는 지식인, 깨어있는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고요. 아셨죠? 자, 오늘 심리학당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